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주간 업데이트입니다. 네, 그간 안녕하셨어요? 저희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을 어제 다 마치고 이제 정상 생활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제 잠시만 말씀드리면 오늘이 207일 차고요. 거의 이제 7개월이 다 돼가네요. 그리고 전사자는 저번 주에 비해서 3명이 늘어난 26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레바논 헤즈볼라와 전사자 1명이고 가자 중부지역에서 이제 2명의 병사가 이제 전사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자 전쟁은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인질 협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질 협상과 이제 마지막 남은 지도를 보시면 지금 마지막 남은 라파흐, 그러니까 가자가 이렇게 길잖아요. 네. 가장 남쪽에 있는 이 라피아흐, 히브리어로는 라피아흐, 아랍어로는 라파흐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거기에 신와르와 인질들 몇 명 살아있는지 저희가 잘 알고 있지 못하는데 어쨌든 지금 거기를 계속해서 저희가 늑대소년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계속 공격을 할 거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인질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좀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과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국제사회에 굉장한 압력, 하지 말아라, 이제 안 하기를 원하는 아니면 하기를 원하는데 이 가자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고 그런 다음에 아니면은 대피시키는데 그것도 잘 안 될 거니까 좀 더 이렇게 멀리서 공격 좀 해라?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미국이 무엇을 정확히 제안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아세요, 혹시? 미국이 제안했다기보다 자기들이 그 라파에 있는 팔레스타인을 이동시키는 구체적인 조건 계획들이 충분치 않다라고 지금 블링컨 국무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인질 협상의 조건을 내놨는데 이게 마지막이다. 그렇죠. 이것에 노를 하면 우리는 라파는 쳐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했고, 본래는 인질 협상을 이제 40명을 했는데 그걸 이제 낮춰서 33명까지를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휴전 40일간을 하자. 거기에 지금 새어나오고 있어요. 정확히 이스라엘 측에서 이렇게 협상을 하겠다 발표한 것은 아니고 지금 마지막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얘기한 파트가 있고 또 이제 히브리 언론사가 발표한 게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마스의 반응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았고 이것은 거절할 이유는 그렇게 딱히 찾지 못했다라는 걸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가능성을 조금 던져줬고, 저는 가능성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갖고 노는 거, 그러니까 시간을 버는 것이 이제 이 하마스가 제일 원하는 것은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제 국제사회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대학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카오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유럽도 이제 괜히 번져가지고 유럽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시간을 제일 질질질질질질 끌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항상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리해진다는 그렇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인질 협상을 위해서는 하마스한테 지금 압력을 가해야 되는 게 하마스잖아요. 왜냐면 블링컨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야, 이것까지도 안 받아들이면 너네 좀 너무했다. 이런 식으로 제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이 인질 협상에서의 지금 가로막는 존재는 하마스밖에 없다. 이렇게까지도 다 인정을 했어요. 어쨌든 다 인정을 하고 지금까지는 카타르 쪽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번 마지막은 이제 이집트 측에서 굉장히 이제 라파 간다, 쳐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바지에 이제 이집트가 잠깐 하고 이제 이집트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카이로에서 지금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는 보내지는 않았어요. 카타르를 좀 뺀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왜냐면 카타르도 참 애매모호한 이 중재자인 게, 카타르가 다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타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왜냐면 이 라파 침공은 이집트한테는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제 이집트가 이 터널, 그러니까 이집트 시나이 반도와 가자 사이에 이 터널을 얼마만큼 통제를 해서 못 들어가게 했는지가 이제 막 다 드러날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집트가 별로 원하지 않는 이 라파 침공이라서, 그래서 이제 막판에 이집트가 잠깐 이렇게 한 것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쨌든 간에 이 라파는 안 하는 거는 아니다. 결국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가 이제 이스라엘에 항상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지금 풀리지 않는 그 문제는 뭐냐면, 하마스의 조건은 완전 전쟁을 철수. 끝내고 그 다음에 완전 철수를 이렇게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전멸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 수 없는 그런, 네, 어떻게 보면 대화가 안 되는, 그죠? 이제 하나는 A를 절대 안 되는 A를 요구하고 있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뭐 가능성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선 질질질질 그러면서, 왜냐면 하마스가 보고 있는 게 지금, 하마스가 지금 그 딱 이 6월절 끝 무렵에 가가지고선 지금 결국 인질들, 살아있는 인질들의 그거를 공개했잖아요. 이제 영상을 갖다가 공개해서 지금 이 헐시, 그죠? 헐시 골드버그 그 영상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의 남자분들, 그러면서 뭐 한쪽이 막 엉엉 울면서 이렇게 하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첫 번째 이제 오랜만에 영상 올렸잖아요. 그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왜냐면은 그 전에는 공개를 안 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미디어에서는 그 정책이 무엇이냐면은 그런 이 테러리스트가 보내는 영상은 절대, 왜냐면 이제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 올리지 않도록 가족들만 보고 이제 미디어에는 절대로 올리지 않는 것이 철책이었는데, 헐시 같은 경우는 그 부모님이 올리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걸 올리면서 그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다 시위하러 나왔어요. 인질 협상을. 그러니까 시위하러 이스라엘 시민들이 와 하고 떼거지로 막 나가가지고 뭐, 왜냐면 이제 이 살얼음을 걷는,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금 트라우마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그걸 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빵 터졌단 말이에요. 촉매제죠. 터졌잖아요. 그걸 보면서 오호 하면서 또 이제 한 이틀 뒤에 또 이렇게 딱 내보내면서, 그러니까 이게 딱 나가기만 하면은 이제 다 길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길거리로 나와가지고선 막 이제 일종의 카오스죠. 왜냐면은 이제 뭔가 딱 이렇게 어느 정도 통제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게 견디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자꾸 드러나니까 하마스가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한 혼란으로 일어나는 게, 그게 이제 인지 협상을 요구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반정부 데모까지 이렇게 같이 가면서 그다음에 약간 폭력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그렇죠. 그러한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있는 미국도 그렇고, 사실 최근에 서베이를 했었을 때 어쨌든 대다수는 계속 얘기하는 것은 결국 끝까지 가야 된다. 하마스가 이게 막 질질질 끄니까. 근데 이제 그런 영상이 나오면 한번 휘청하는 것을, 이게 200기 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야, 이거는 빼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빼내야지. 이거는 그럼 다 죽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뭐 그렇죠. 90명에서 지금 결국에는 33명 정도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40명에서 33명으로 또 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33명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그러면 살아있는 채로 다시 데리고 와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고통, 진짜 애통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가 뭐냐면 지금 미국이 저기 인공 항구를 만들잖아요. 그 구호품을 위해서. 네네. 그래서 저기 그 2억 3천만 불을 소비를 네. 어마어마한 한대요. 양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2, 3주 내에 완성이 되는데 거기를 향해서 저기 박격포를 또 박격포를 쏘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백성들을 못 먹게 하기 위한,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진짜 악한 영이 있는 그러한 집단의 네, 얘기는 이거는 정말 네. 사악한 집단이에요. 꼭 없어져야 돼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이것을 완전히 갖고 놀고 있고, 그리고 막 이 영상들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상처에다가 거기다가 이 무슨 소주를 확 부어가지고 막 너 아프게 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그냥 아주 즐기는. 예, 그것을 또 사용하면 언제든지 또 사용할 수 있고, 또 공격할 수 있고, 또 죽일 수 있고, 또 이렇게 할 수 있고, 전혀 지금,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또, 뭐, 지지한다고 또, 그러고 앉았으니까, 뭐, 잘 됐네. 이거는 계속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시간만 끌면은, 이제, 뭐, 미국도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이제 이게 계속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빨리 끝나면 안 되는. 네. 그래서 질질 끌면은 자기네들한테는 잘하면은 인질 풀지 않고도 충분히 다 자기들 원하는 걸 다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거기를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네,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마스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런 말했다, 저런 말했다, 저런 말했다, 이런 말했다가 하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북쪽에서는 계속 쉬지 아니하고 20발, 30발 뭐 계속 좀 강도가 점점점 더 세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강도가 저희 평민들이 봤을 때는 서민들이 보면은 이제 막 얘네들 돌았어 하는데 이스라엘 측에서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이 헤즈발라의 그 요원들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암살하고 있는, 죽이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보복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30대를 또 쏘고, 막 30발을 쏘고, 20발을 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제 수위를 그러니까 같이 올라갔다 같이 내려 이러고는 있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다음에 또 프랑스 외무장관이 또 레바논 가가지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지금 이렇게 좀 뭐 하려고 하는 국가가 힘이 없으니까 헤즈볼라한테 말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건 뭐 별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의 국가로서 지금 어떤 역할을 못 해온 지가 진짜 오래됐잖아요. 레바논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막 미국도 갔다가 프랑스도 갔다가 또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참 입이 아프지도 않나.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이렇게 서방 국가나 미국이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건지 뭐 하여튼 교만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이러는 건지 7년 전에 그러니까 그 7년 전에 이 트위터에 그 컨퍼런스가 있는데 이제 UAE의 빈 자이드가 한 말이 있어요. 그 말 7년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이 UAE에 이제 하여튼 지금 외무장관인가 하여튼 그 7년 전에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서방 세계가 너무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안다고 얘기하고 뭐 우리 사정에 대해서 이 중동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하고 이슬람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지만 미안하지만 완전히 무식하다. 무지하다. 무지함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다. 이게 점점 이런 식으로 그냥 덮으면은 politically correct가 그러니까 눈치를 너무 많이 보면은 그래서 확실하게 결정해야 될 것, 나라의 보안을 위해서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미루고 안 하고 무서워서 겁나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안 하고 politically correct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슬라모포비아다, 이슬람에 대해서 너무 막 뭐 포비아가 있다, 뭐 이런 말 들을까 봐서 그런 결정적인 일들을 안 하면은 이제 몇 년 뒤에는 이제 심각해질 것이다를 예언처럼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라디컬 아주 극단주의적인 이슬람과 이 테러리스트들이 점점 더 사방팔방에서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을 때 지금 정확히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참 어떻게 이게 생각이 이렇게도 안 바뀌는지 보면은 저는 이게 다 뭐 반유대주의와도 다 맞물려 있는 거지만. 네, 잘 얘기했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이제 반유대주의라고 얘기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일주간의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미국에서 그 콜롬비아 대학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거기 프리 팔레스타인이라고 해서 안티 이스라엘 시위예요. 그렇죠. 반유대주의 시위가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포인트는 결국에는 학교가 이스라엘 다이베스트하자는 거죠. BDS 뭐 그거 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이랑 뭐 하고 있는 것들을 다 끊어라. 이게 그들의 세계죠. 하나는 저기 이스라엘에 대한 무역 금지,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대학 재정을 투명하게 하라. 이스라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받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끊고, 그 다음에 체포된 사람들 사면하라는 게 세 가지 조건인데, 참 이게 이스라엘 누구 체포된 사람을 사면? 이번에 저기 콜롬비아에서는 100명 이상 체포되고 인디아나에서 뭐 22명 체포되고 뭐 텍사스에서 그렇죠. 텍사스 대학 뭐 여러 대학이죠, 그죠? 노스이스턴 대학도 102명 뭐 이렇게. 아니 노스웨스트는 노스웨스트는 이제 무릎을 학교 측이 꿇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참 이스라엘의 이슈는 아니지만 결국 이제 이게 우려가 되는 이유는 이 친구들이 어쨌든 뭐 소위 엘리트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고 그런 길로 갈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렇게 결국에는 리더십을 갖게 된다면은 이제 앞으로 뭐 한 몇십 년 뒤에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반이스라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세상이 그 전에 뭐 제가 봤을 때 반이스라엘로 되기 전에 뭐 하여튼 미국 안에서도 참 문제가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번 사건들을 보면서 저희 데니스 프레그라는 분이 이 반유대주의의 그 관점, 그 좌파들의 생각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딱 내린 게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반유대주의와 좌파의 사상들이 꼭 같지는 않지만 그것이 결합했는데 그 관점을 결국은 이 도덕성이라는 것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보면 이걸 분리를 시켰다라는 거지. 힘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리고 흑인과 백인, 그리고 남성과 여성,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무조건 약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도우는 게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도덕을 무시하고 그러한 약자 편에서는 그러한 것으로 이 사람들이 그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도덕성을 잃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국에서 이러한 것을 캠퍼스에 이제 침투해서 들어간 게 상당히 오래된 거거든요. 이게 68년도에 어쨌든 이 나름 혁명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교육을 타겟팅을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교수들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좌파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뭐 우파 좌파라기보다도 좌파 사상은 결국에는 이 좌파 사상이 제일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선과 악을 갖다가 어떤 절대선과 이것을 갖다가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도덕성을 없애야 되는 그게 이제 결국 성경적인 거고 사실 서구 문명이라는 것이 주데오 크리스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이 결국 기독교 주데오 크리스천 그 밸류 가치관에서부터 세워진 게 이 서구 문명인데
그것을 이제 무너뜨리는 것이 이들의 그렇죠. 이제 목표이고 뭐 그것을 꾸준히 사실은 해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덕을 주관적인 어떤 도덕성, 그러니까 결국 이게 선과 악이라는 것과 이것은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야만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뒤바꿔놓는 결국에는 그래서 모든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가만히 들어보면 다 강자와 약자. 그래서 강자는 다 무너뜨리고 약자 편에 들면은 다 괜찮은 거예요. 이 약자, 그 약자에 누가 이제 들어가게 됐냐면 이것은 25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부터 의도적으로 미국이라는 곳에 들어가면서 이 좌파 사상과 이것이 딱 매치가 된 거예요. 사실 이슬람이랑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데올로기적으로 이것은 뭐 나름 이슬람이라는 게 유일신이잖아요. 그렇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둘이 절대 갈 수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손을 잡은 것인데 결국에는 이 미국이라는 데서 이런 캠퍼스나 이런 데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의 어떤 이슈가 딱 맞아떨어진 게 서로 만나서 딱 맞아떨어진 게 뭐냐면 팔레스타인은 무조건 약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랬었을 때 이스라엘은 강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잘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식민주의자 거기에 당하는 침략을 당하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게 식민주의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강자가 되면은 이거는 안 되거든요. 다 나쁜 놈이거든요. 성경적 가치관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인 옳고 그름이 아니고 그렇죠. 힘의 논리에서 약자를 도우면은 이게 자기들의 선이라는 거죠. 근데 웃기는 게 좌파대 리더들은 얼마나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자기들이 그것을 도움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선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순된 이념들 그런 거 보면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신념이기 때문에 모순이라고 아무리 얘기지만 네가 틀렸다고 너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백인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다 백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지도 않은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의 50%는 지금 다 색깔이 이렇게 제 얼굴처럼 이렇게 좀 가마잡잡한 진짜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역사와 이 민족과 인종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그냥 그 이론에 이스라엘을 강자, 팔레스타인을 약자.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 약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마스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는 이게 적어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도덕성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무조건 하마스나 이 약자 속에 들어가면은 다 오케이. 약자가 하는 거는 다 정당성이 있고 니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얘네가 그렇게 하는 거지. 늘 그것이 이제 유엔에서도 유엔 총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얘기했다가 그냥 난리가 났지만 얘네들이 그냥 했겠냐?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마스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딱 그렇게 이용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흑인과 백, 인종적인 거, 남자와 여자, 갈등과 분열을 갖다 굳이 충돌하게 하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 남아공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남아공도 소위 아파르타이드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남아공 그렇죠.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그 내러티브를 갖다가 그 스토리 라인이 있으면은 그 스토리 라인에 다 끼워 맞추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은 무조건 나쁜 놈이고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는 말들을 보면은 정말 제가 소름이 끼쳐요. 제가 홀로코스트 뮤지엄에서 공부했지만 그들이 하는 말들이 지금 유대인들은 다 쓰레기니까 쓰레기통에 이 지구의 쓰레기니까 쓰레기통에 다 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게 어떤 다른 사람을 두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나랑 완전히 무관한 상황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 캠퍼스에 나오는 애들은 다 동양 자세히 보면은 또 마스크를 막 해가지고 떳떳하면은 홀라당
얼굴 다 노출시키고 하지도 않고 마스크 쓰고 뭐 안 보이게 하고. 근데 동양 애들이 있더라고요. 동양 애들도 있고. 근데 또 저 KRM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결국 이러한 이 교육을 세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이 엘리트 대학들을 펀딩을 한 나라들 국가들 보면은 1위가 카타르, 네 1위가 카타르, 2위가 중국. 그다음에 그 뭐 그다음에 한 이란. 그 리스트에 보면은 다 이슬람 국가들에다가 이제 러시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이슬람 국가들이 죄다 그 목록에 대학들의 미국 대학들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말이까지 있었냐면은 왜냐면 이 그런 충돌이 있었을 때 자세히 보면은 이 학생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그 챈트하는 거나 뭐 예를 들어서 캠퍼스에서 갑자기 뭐 메카를 향해서 기도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학생들이 이렇게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나이 든 사람들이나 좀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면은 그 AMP 뭐 American Muslims for Palestine이라는 뭐 그런 단체들이 이제 이거를 이 시위들이 선동해서 이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것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뒤에서 배후에서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그냥 순수한 학생들이 너무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 순수한 학생들이지만 이게 좀 이게 된 세뇌된 그렇죠 세뇌된 학생들을 이제 선동을 하는 그 배후에 돈도 다 있고 파이낸싱도 다 받고 있고 펀딩도 다 있고 철저하게 이것을 목표가 있는 미국을 정말 디스트로이 하고자 하는 미국을 정말 가증스럽게 여기고 그 자유 그 개인 자유나 이런 미국도 강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이제 파괴를 시켜야 되는 게 좌파의 그렇죠. 사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굉장한 좌파가 꽉 잡고 있는 그런 저는 스테이트 디파트먼트 안에도 그게 역사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를 듣고선 그래서 이게 이상한 때 이게 미국이 이렇게 발언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니 미국이랑 지금 동맹국이라고 하는데 참 친구를 향해서 갑자기 가장 어려운 때 왜 저런 말을 할까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결국 그 안에 있는 이제 정말 이스라엘을 반이스라엘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이제 압력을 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게 쉽지 않구나. 네. 예, 이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내면서 정말 6월절은 결국은 종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또 실제적으로 이루어낸 그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인데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제 잡힌 인직뿐만 아니라 이 전쟁의 이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는데 저희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그렇지만 정말 이런 전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곧 오기를 소망하고 저는 뭐 이게 뭐 자동으로 다 되는 것 같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게 저 자신도 보면 이게 지치는 것 같아요. 지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외국인으로서 지친다면은 이 사람들은 트라우마에다가 이거는 뭐 끝이 안 보이니까 정말 이게 정신적으로 쉽지 않구나. 근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이 6월절을 지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신뢰라는 게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선 하나님 왜 빨리 안 해주세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빨리 됐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면은 이제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라고 가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200일 정말 200일 넘고 너무나도 정말 이게 7개월이 되어 가니까 사람이 왜 피폐해지는 것처럼
진짜 이 사회가 피폐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동시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의 엄청난 resilience가 뭐죠?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의심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게 테스트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정말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정말 쉬지 않고 정말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하는 사람이 끝까지 결국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은 자라는 거잖아요. 소위. 그러니까 참 이게 정말 이 믿음의 테스트라는 게 이게 진짜 쉽지 않구나. 참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리를 진리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한 시대인 것 용기 같아요. 필요해요. 예. 왜냐면은 뭐 지금 미국 캠퍼스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지지한다 그러면 뭐 얻어 터질 수 있거든요. 진짜 생명의 그렇죠.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지금 오늘도 테러가 일어난 게 아니 터키에서 관광객으로서 요르단 거기 통해서 넘어온 사람이 34살짜리 아저씨가 아니네요. 청년이네요. 국경 경찰을 갖다가 흉기로 테러를 했다라는 거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그 런던 공항에서 젊은 이스라엘 청년이 그 IDF 복무했다고 이렇게 세관에서 걸려가지고 갇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진짜 지금 완전 뒤죽이박죽이 세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진리를 끝까지 외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짓말이 한 5만 가지가 된다 할지라도 용기 있게 계속해서 말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정말 더 기쁜 소식이 있기를 소망하며 저희가 오순절을 향해서 갑니다. 놀라운 또 주님의 결실이 있고 그러한 역사가 있는 그날을 소망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